반갑습니다. 심리학자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잠깐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죠? 몸이 행복의 시작이다. 출발점이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상담을 해보면 이 몸이 건강하고 또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예쁘다고 또 활력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울증, 강박증, 불안장애와 같은 심리적 장애에 빠질 확률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렇잖아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고 샤워하는데 내 몸이 나이가 있지만 너무 예뻐요. 건강하고. 그렇다 그러면 뭐 심리적 질병에 빠질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간에 나의 몸을 먼저 챙기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자식, 돈, 뭐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네. 일단 나부터 챙겨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살다 보면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운동 안 하고 지치니까 뭐 먹고, 자꾸 자고, 술 먹고, 뭐 음식 먹고 자고, 단 거 먹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적정 체중에서 확실히 벗어나서 몸이 불게 됩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부푼다는 건 뭐죠?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진짜 건강한 것은 컴팩트합니다. 사람도 자아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성격도 진짜 좋은 사람은 거짓이 없습니다. 네, 아주 담백하죠. 퍼펙트하죠. 이렇게 압축돼 있죠. 그런데 부풀려진 자아상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자기 과잉, 허세 이런 걸로 나타나죠. 마음도 마찬가지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부풉니다. 우리가 살이 찐다는 건 단순히 잘 먹어서가 아니라 몸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살은 빼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저번 주에 이어서 MBTI, 성격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성격에 맞는 최적의 다이어트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NT형입니다. 네. 직관과 사고가 결합된 형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전략적이고 논리적이고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네. 그러니까 큰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다가 효율성이 없으면 이렇게 집어칠 수도 있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해드릴 유형은요, INTJ입니다. 전략적인 계획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의 특징은 목표 지향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선호한다. 그리고 분석적인 사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죠. 단기적인 건 안 됩니다. 어떤 이벤트성 이런 거 안 되고요. 6개월, 1년 이렇게 잡아놓고 체중 감량. 내가 올해는 한 4kg 빼야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건강 목표도 설정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큰 계획을 세워놓고 단계별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네, 우리가 뭐 정말 이렇게 스텝업 하듯이요.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를 하시면 좋죠. 그래서 칼로리 섭취라든지 운동량 같은 것을 기록하시고 또 우리 뭐 BMI 지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분석기를 활용해서 변화 과정을 계속 추적하는 겁니다. 본인이 본인 자신을 계속 객관화시켜서 추적하면 이 INTJ형한테는 이 과정이 상당히 재미있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효과가 높아지죠. 네. 그리고 식단도요, 자신한테 맞는 최적의 식단을 설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어떤 비율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자신에게 맞게 식단을 조절해서 딱 셋업을 시키시면 좋죠. 몇 번 해보시면 돼요. 아, 난 이거 해보니까, 뭐,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입에는 좀 안 맞더라. 그러면 또 다른 거 바꿔보시고 해서 딱 자기한테 맞는 것을 픽스하시면 좋죠. 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운동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INTJ형은 시간 대비 효과가 높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또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것도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산책하고 이런 것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가장 효과가 높은 운동을 선택하셔서 뭐 크로스핏 같은 것도 있죠. 뭐 이런 것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개해 드릴게요.
INTP형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탐구자죠. 그래서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규칙보다는 유연성. 우리가 P형이잖아요. P형은 약간 유연한 걸 좋아합니다. 너무 이렇게 옥죄면은 자기 자신이 답답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도 좀 여유 있게 잡는 게 좋죠. 그래서 다양한 접근법을 실험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이어트들이 있죠. 뭐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그다음에 뭐 지중해식 식사, 뭐 이런 거 좋습니다. 그것을 다양하게 재밌게 시도해 보세요. 그러다가 자신에게 맞는 게 있다면 그걸로 딱 정착하시면 되죠. 또 새로운 것을 실험하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앱,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어플로 건강 관리하는 앱들 있잖아요. 뭐 다이어트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요. 이제 이런 앱들을 쓰시면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운동 데이터 같은 것도 여기서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으면 다이어트 효과는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작은 실험을 계속 반복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새로운 운동, 그다음에 새로운 식습관을 도입해서 효과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놓고, 아, 이거 저번 주에는 저탄고지 해봤는데 살이 별로 안 빠졌어. 그럼 이번에 간헐적 단식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시면 분명히 재미가 있어서 꾸준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식 탐구형이기 때문에 이 유형이, 그래서 건강이라든지 다이어트 관련된 최신 연구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좋죠. 책도 보시고 그다음에 뭐 어떤 자료, 신문 이런 것도 보시면 좋죠. 그래서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INTP형 논리적 탐구자는 분명히 체중 감량에 성공하실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목표 지향적 리더입니다. 결단력 있고 실행력이 뛰어나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체지방률을 내가 뭐 한 15%로 낮추겠다. 뭐 아니면 내가 마라톤 10km, 20km 뭐 이렇게 참가해서 완주하겠다. 뭐 이렇게 조금 거창하고 뭐 좀 큰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몰고 들어가는, 그렇게 하시면 이 부가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요, 또 전문가를 되게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능력 있는 전문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퍼스널 트레이너라든지 영양사, 이런 사람들과 함께 협업해서 자신에게 맞는 체계적인 다이어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PT 같은 거 했을 때 효과가 참 잘 나오는 경우가 이 ENTJ형들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관리요. 항상 바빠요, 이런 사람들이요. 워커홀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쁜 일정에서도 운동과 식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준비식이 항상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딱 그냥 내 칼로리라든지 내 영양을 밸런스를 맞춰줄 그냥 기본적인 식사 있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식사. 이거를 딱 셋업을 시키면 좋습니다. 제가 ENTJ형인데요. 저는 이 아침에는 무조건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하나 삽니다. 그것도 가급적이면 야채가 제일 많은 걸로요. 그래도 뭐 인스턴트고 뭐 공산품이지만 생야채가 많이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뭐 한 3,000원, 4,000원 정도 해요. 이제 그걸 먹고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걷는 거는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걷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루틴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그냥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유튜브도 찍죠. 네, 그래서 제가 ENTJ라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팀을 만들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어요. 동료와 그룹과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본인이 리더 역할을 하면서 동기가 강화되고 또 어떤 더 모범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한테는 다이어트 효과에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ENTP형이요. 창의적인 도전자입니다. 그래서 혁신적이고 아이디어가 풍부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변화를 즐기는 거고요. 또 반복적인 일상은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이 창의적인 루틴을 해야 돼요. 저처럼 매일 똑같이 1시간 반 걷고 샌드위치 먹고 그다음에 저녁에 끝나서 헬스장 가서 1시간
반 정도 운동하고 뭐 이런 거 안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요가, 서핑, 클라이밍, 뭐 댄스 뭐 이렇게 자꾸 때마다 좀 바꿔주면서 재미있는 것을 시도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흥미가 유지되고 그 과정에서 살이 빠지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경쟁과 재미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들과 다이어트 내기, 그다음에 뭐 게임화된 앱, 그러니까 단순히 기록하는 앱이 아니라 무엇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이 나오고 뭐 이런 앱들 있잖아요. 이런 앱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유연한 식단 관리입니다. 너무 특정 식단에 얽매여 버리면 스트레스 받아서 금방 질려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다양하게 건강식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호밀빵을 먹는다든지 현미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닭가슴살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주면서 계속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즉각적인 보상 체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달성한 목표에 따라서 자신을 위한 보상을 설정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동기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kg 빠졌다, 2kg 빠졌다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나의 몸매를 뽐내기 위해서 뭐 룰루레몬 가서 내가 정말 원했던 그 운동복을 내가 하나 산다. 나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ENTP형은 충분하게 효과를 보실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정리 좀 해드릴게요. INTP형은요, 체계적이고 분석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단계 스텝업 하면서 체중 감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INTP형이요.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유연하게 잡으시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ENTJ는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요. 전문가와 협력하고 또 리더가 돼서 팀을 이끌어 나가고 뭐 이러면 실행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ENTP형입니다.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접근, 그리고 경쟁과 즉각적인 보상이 있으면 충분히 살을 뺄 수 있습니다. 자, 그냥 뭐 유행하는 다이어트들도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다 보면 나한테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요요가 오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도전해보고 좌절하고 도전해보고 좌절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맞는 성격, 그 성격에 맞는 다이어트법을 찾아서 평생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